그 일정에 대한 거 제가 얘기했었나요? 우리 반에서? 주변에서 좋아하죠. 주변에 중간이 아니고 이제 2월 말에. 네. 얘기했었군요. 그럼 뭐 더 얘기할 거 없네.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뭐야 또 이렇게 분피가 짧게 일어나고 있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가 대충 한번 볼게요. 해석 보면서. 자, TV의 끊임없는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 학습장애라는 이제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게 그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한 단어만 어영변화해라. 이것도 이제 주협에서 한 번씩 내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어씩 모두 다 활용해라. 중복 사용 없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어영변화해라라고 하면은 뭘 봐라? 동사랑 형용사 봐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로 나와 있는 거 이런 애들,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이런 애들, 또 딴 게 있나? 없죠?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였고 특히 2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요.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꾸거나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learning 같은 단어라든가 disability 이런 단어들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사를 바꾸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lead랑 prevent는 s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원형으로 나와 있는 게 focus on이잖아. 그럼 사실상 변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요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the ever-changing sure-seeing transformation of television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부터 좀 이제 쓰신 게 각자가 달랐는데요. 바로 lead to라는 동사로 쓰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대절을 이제 쓰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문을 좀 하나 알면 좋을 텐데 이 prev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prevent 목적어만 딸랑 하고 나오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prevent가 나오면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다. 요게 거의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ing 하는 거를 막다 예방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다가 대절로 쓰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prevent를 쓸 때 prevent 목적어하고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prevent 목적어 from ing가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전치사 from도 나와 있으니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lead to 표현을 쓴다면은 인과관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원인, 뒤에 있는 부분이 결과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이 짧은 장면 전환이죠. 이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라는 게 뒤에 나오겠죠. 일단은 당연히 학습 장애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learning disability 하고 나온 거죠. 학습 장애의 상태로 연결되는데 이 학습 장애가 어떤 상태냐면은 당연히 애들로 하여금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 여기서 대절이 뒤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대절이야가 학습 장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장애가 무엇인데? 얘만 말하면은 이제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애들이 어떠한 것에도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그게 바로 학습 장애의 상태죠. 그래서 언제나 부연 설명이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절이 뒤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였는가? 종교의 기원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이라는 건 결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신에 관련된 것에서 왔다라고. 잠깐만, 그거 맞나? 맞냐? 잠깐만, 소리 딴 질문이었구나. 미안, 착각했나 보다. 종교의 시작은 잠깐만,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내가 순간 좀 딴 지문인가? 이게 종교 관련된 지문이 최근에 2개 나왔어갖고 내가 착각한 것 같은데 맞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종교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냐? 이제 그건 아니고 의인화였죠. 의인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의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물을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의인화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화라는 표현이 이제 본문에서는
자, 의인화라는 게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죠. personification이라고. 근데 여기 이제 힌트 단어를 보면은 person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regard라는 단어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regard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 rely라는 단어는 전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rely on이 한 세트입니다. 이게 붙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의존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힌트 단어를 보시면 not이 있고 but이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ot A but B의 구조로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desire라는 표현이 있잖아. 또 보시면 desire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욕구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본문에서도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자연물이라든가 사물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의인화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앞부분은 not A에 해당하는 내용, 뒷부분이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다시 했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사물을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제 상상력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상상력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물을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상력 이렇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우리 다음 진도를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어디 할 차례입니까 우리? 어디 할 차례지? 12번이요? 11번? 11번? 오케이.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21쪽이네요. 자, 빈칸이 후반부에 뚫려있고 10번 여기가 11번인가? 오케이, 11번.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턴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도입, 주제, 설명, 결론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얘기했죠. 초반에 소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지금 이 11번이 역시나 또 전형적인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나왔잖아. 이게 이제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거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 귀인 오류래요. 말이 벌써 어렵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 Explaining other sections.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주 범하게 된답니다. 저지르게 된대요. 기본적 귀인 오류를요. 이 attribution이라는 게 우리가 attribute에서 나온 거잖아. attribute A to B 하면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귀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뭔가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뭔가로 돌린다. 그래서 근본적인 귀인 오류를 저지르게 된대요. 근데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줄게요. 팁. 자, 소재가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소재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 기본적 귀인 오류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가 난해한 경우에는요. 그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소재 의미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 귀인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답니다. 어떨 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근데 기본적 귀인 오류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가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반드시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됐죠? 이 난해한 소재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나온다고 뒤에.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소재에서 비유적 추상적 표현이 나오거나 전문 용어 등장하죠. 그렇죠? 이 전문 용어에 대한 팁도 하나 드리자면요. 보통 별주 단어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별주 단어. 예전에 제가 그 고3 수업할 때 그 별주 단어로 모듈화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듈화. 그 모듈화라는 말 자체가 첫 단어에 나왔었고 소재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별주 단어에서 나온 전문 용어잖아요. 소재어로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듣자마자 모듈화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방금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뒷부분을 통해서 모듈화가 무엇인가, 즉 전문 용어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 뭐다?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방금 전에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attribu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마침 여기에 attribut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attribute A to B라고 했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너무나 많이 여기에 탓으로 돌린다는 거야. 됐어? 어디에 탓으로 돌리냐면 their inner dispositions, 그들의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방금 위에서 말했던 기본적 귀인 오류랍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소재는 방금 위에서 말했던 기본적 귀인 오류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장에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위에서는 attribution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attribute로 받고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요 내적 기질의 결과물로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we discount important situational forces, 우리는 이 discount 하면은요 이게 평가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평가절하다. 할인하다가 아니에요. 할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count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다 말고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하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잘 몰라요? 자, 우리가 보통 count가 count에 대한 하나 말해주면 세다 중요하다 말고요. count A as B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A as B라는 패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A를 B로 맞아요. regard의 뜻이에요. 여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count 자체가 여기다야. 여기다의 뜻이 있는데 this가 붙었잖아. 그렇지? 그럼 this니까 뭔가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려 깎아서 여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절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은 discount는요 평가절하다, 뭐 무시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할인하다 말고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상황적 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기본적 귀인 오류가 무엇인지 지금 다음 문장에서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랍니까? 어떤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행동 있죠. 사람의 행동. 이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결과물이야. 그럼 이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뭘로 여기냐면요. 바로 뭘로 여긴다? 내적 기질로서 여긴다는 거야. 내적 기질. 됐어? 그럼 내적 기질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뭘 고려하지 않냐면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황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야? 기본적 귀인 오류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요. MBTI 생각하면 돼. MBTI. 됐어? 얘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들이 있잖아. 아니 너 T발 C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T가 아니 물론 저는 T가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T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T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은 상황적인 거를 무시하고 아니 님 T발 C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치?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예요. 상황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 너는 T네? T니까 넌 그렇게 행동한 거야. 너의 내적 기질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너의 행동, 너의 말이 그런 결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 이게 뭐라? 기본적 귀인 오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 귀인 오류가 뭔지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설명, 예시가 나와야겠죠.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 오류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우리의 관심이 focuses on the person,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Not on the situation, 상황이 아니라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고요. 얘가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얘는 원래 이런 애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야. 얘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말했나?
이런 식으로 행동했나? 상황이 아니라고요. 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됐어?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 그래서 기본적 귀인 오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멘트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원래 그런 애니까. 됐어? 이 말투가 딱 기본적 귀인 오류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person's race or sex is vivid and gets atten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람의 인종이라든가 성별이 vivid, 생생하대요. 그리고 gets attention, 주목을 받는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건 뭐냐면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설명한 거죠.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자,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 말했고, 아까 3번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 뭘 말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3번 문장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예시로서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요.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요. 성별이나 이제 그 인종은요. 눈에 띄어요. 근데 상황적인 힘은요. working on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적인 힘은 어떻다? 보통은 less visible하다고요. 눈에 띄지 않는다. 아이들 참 죄송해요. 아니 너네도 혹시 이거 오냐? 뭐 여론조사해갖고 뭐 계속 뭐 이렇게 전화 오냐? 아 니네도 오냐? 나 오늘 한 10통 왔어요 전화. 근데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귀찮게 합니다. 죄송해요. 자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유가 뭐다?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성별과 인종은 뭐다? 눈에 띄는데 얘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들은 가시적인데 얘들은 비가시적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1번으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이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상황은 비가시적입니다.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Slavery was often overlooked. 자, 갑자기 노예제도 어쩌고가 나왔네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들려고 하나 봐요. 노예제도가 흔히 간과됐는데 as explanation for slave behavior. 노예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주 간과되었답니다. 즉, the behavior was instead attributed. 그 행동은요, 대신에 여겨졌는데 뭐의 결과로 여겨졌냐면 to the slave's own nature. 그냥 노예 그 자체의 본성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는 게 노예가 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무시됐고 노예가 하는 행동은 뭐다? 그냥 본성 때문이다 라고 여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 노예같이 구네. 그냥 이런 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얘는 마인드가 딱 노예 마인드네. 그냥 이런 식으로 기질로서 판단이 됐다라는 거겠죠. Until recently, 자 최근까지 the same was true. 똑같은 게 사실이었다면 좀 어색하고요. 똑같은 게 적용됐다, 유효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똑같은 게 어떻게 유효했냐면요. Of how explain the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자, 여성과 남성 간의 그 인식된 차이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같은 게 적용됐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차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적용됐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상황을 기반으로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질로서만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또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죠. Because general constraints were hard to see. 자, 성 역할의 제한은요.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행동을 오로지 뭐로 봤냐면요. 그들의 innate dispositions의 결과로 봤답니다. 즉 그들의 타고난 기질의 결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 예시를 이제 설명을 좀 써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질과 상황이야. 결국 이 글에서 말해야 되는 건 기질과 상황. 기질은 뭐다? 인종이나 성별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이런 거는 뚜렷하다고. 그래서 주목을 받아.
근데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상황의 힘은 잘 안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어떻게 말을 했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 그럼 여러분은 판단을 할 때, 아 쟤는 원래 저런 놈이야. 이렇게 본다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 이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상황, 즉 성 역할의 제약은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남녀의 행동을 그냥 기질의 결과로만 봤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냐? 남자가 저렇고 여자가 저렇고 막 우리 그런 식으로 되게 편가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를 보시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상황적인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상황적인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기질로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상적인 생활, 우리의 일단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티발시야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기본적 귀인 오류였잖아. 그렇죠? 자, 마지막에 이제 더비교급이 나오면서 이제 그 빈칸 부분이 뚫렸는데, 자, 사람들이 대절이야라고 더 많이 가정할수록 the stronger are their stereotypes. stereotypes라는 거는 고정관념이죠. 그럼 그들의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고요. And the greater their acceptance of racial inequalities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equity 하면은 뭔가 동등한 건데 inequality하고 나왔으니까 뭡니까? 동등하지 않은 거겠죠. 불평등이야, 불평등. 그러면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그들의 수용이 더 커진답니다. 얘들아 봐봐. 인종적 불평등을 수용하는 게 커진대. 이게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게 더 많아진대. 안 좋은 거잖아. 그쵸? 고정관념이 더 강해진다. 당연히 안 좋은 말이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즉 가시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니까 상황적인 걸 무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정관념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수용이 더 커진다라는 건 결국에 내적 기질을 더 많이 본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내적 기질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럼 언제 내적 기질을 더 많이 보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얘는 원래 이렇구나, 본성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런 내적 기질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이 눈에 띄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 귀인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뭐 백인은 이럴 거야, 흑인은 이럴 거야, 황인은 이럴 거야. 자꾸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인종 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아유 뭐 흑인들은 안 돼, 백인들은 뭐래, 막 이런 잘못된 그런 인식을 우리가 더 갖게 되겠죠. 어떻게 하게 되면요, 내적 기질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됐습니까? 그럼 빈칸에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 인간의 특성은 그냥 변하지 않는다. 내적 기질만이 존재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네, 2번밖에 안 되는 거야. Human traits are fixed dispositions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특성은 고정된 기질이다. 됐어요? 우리가 인간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는 기질이다 라고 더 많이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고정관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이거는 반대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더 stronger가 아니라 더 weaker 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greater가 아니라 만약 less 같은 표현으로 나왔다 쳐볼게. 그러면은 인종차별이 줄어들고 고정관념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내적 기질이 아니라 상황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바라볼수록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빈칸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상황적인 요소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어디 있을까? 나머지를 보자면 1번에 Humans are innately judgmenta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judgmental 하대요. judgmental이 뭐겠습니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는 이런 거잖아. 판단하는 이라는 게 뭔 말이겠어요? 이 글에서는 그러면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2번에 대한 반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less 시리즈가 나왔다면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ctions define people's gender rol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성 역할을 행동이 정의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성별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예시를 따서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주제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4번은 These positions are a product of nature over nature 이렇게 나와 있네. nurture라고 나왔네, 소리요. 자, nurture라는 거는 양육이잖아. 그러면 기질이라는 거는요. 그 자연 전반에 걸친 양육의 산물이다. 양육의 산물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결과물. 근데 그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기질이라는 건 그리고 후천적인 결과물이 아니죠. 오히려 선천적인 거에 가깝잖아. 그게 기질에 가까운 건데 이 글에서는 선천이냐 후천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글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5번은 situational behaviors have an enormous influence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상황적인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겠네요. 그럼 얘는 아까 말했던 1번과 비슷한 녀석이겠죠. 그렇죠? 상황적인 행동이 어떤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당연히 사람의 기질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번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답 2번 나왔고요. 이 글의 소재부터 갑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거고요. 자, 3, 4, 5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설명이라고 했죠.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예시, 부연 설명 둘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6, 7, 8번은 3, 4, 5 문장과 어떤 관계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연의 부연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3, 4, 5 문장은 2번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6, 7, 8번 문장은 3, 4, 5번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대한 정답 논리 근거를 봐야 되는데 인과라고 썼습니다. 왜 인과냐면요. 자, 설명 좀 할게요. 여기 좀 치우고. 아까 제가 애초에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썼냐면요. 결과물이라고 여기다 썼고요. 여기다 원인이라고 썼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내적 기질이라는 원인 또는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원인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단 얘기를 나눴잖아. 제가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우리 OT 때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더 비교급이 나오면 이거 자체가 무엇이다 인과라고 했었어요. 제가 인과. 그래서 얘가 원인을 나타내고 얘가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이 더 비교급의 빈칸 앞부분 여기에 빈칸이 뚫렸죠. 결국에는 원인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었고 결과 내용이 뒤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파악했던 원인 두 가지 내적 기질적인 측면,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측면 둘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뒤에는 고정관념이 커진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정적 원인인 내적 기질만을 본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온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일부러 반대로도 말해봤잖아. 더비교급 뒷부분에 반대로 했을 때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다가 정답이었죠. 결국에는 이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 귀인 오류가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우리가 알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부분에 더비교급의 뒷부분에 남아있는 더비교급 즉 결과 부분을 보고 빈칸에 대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인과관계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번호 넘버링 한 거는 넘어가고요. 중심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귀인 오류가 무엇인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요,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고 상황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평가절하한다, 무시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중심 내용 요약에 기본적 귀인 오류란 해갖고 정의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협에서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내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걸 이제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제 그냥 영작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런 류의 글 있죠. 이런 류의 글 이렇게 어떤 기본적 귀인 오류 해갖고 뭔가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글이 있죠. 이런 걸로 그 서술형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지금 현 3학년들이 1학년일 때 이제 시험에 냈던 문제가 그 자이가르닉 효과인가 뭐 어쩌고 나온 게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거에 대한 글이 나왔었는데 그 자이가르닉 효과 이런 건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자이가르닉 효과란 이런 것이다 해갖고 정의를 내리는 식으로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말해준 건데 우리 주역에서는요,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니까 주역고 팁이에요. 주역고 팁. 서술형에서 주역고에서는 어떤 특정 용어, 전문 용어 있죠. 전문 용어를 기반으로 한 서술형이 있죠. 요거에 대한 출제가 많은 편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 꼭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보통 요 표현이 잘 나와요. be refer to as라는 표현. 이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왔거든요. be refer to as 하면은요, refer to는 뭐뭐를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be refer to as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mea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mean.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하다, 뜻하다,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주어 자리에다가 전문 용어, 이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 귀인 오류가 되겠죠. 기본적 귀인 오류란 be referred to as 블라블라블라블라. 됐어?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말한다가 뭐야? 이게 be referred to as예요. 됐어요? 그럼 요거 그대로 영작을 해서 이 글에 대한 요약문으로 내라 하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어떤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다시 한번 뭐라? 그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시험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역고가 1년에 한 번씩은 낸다. 알겠죠? 여러분이 내신 대비 할 때 3월 말부터 내신 대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외부 지문을 딱 볼 때 만약 어떤 특정 전문 용어가 나왔어. 그러면 너네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이 전문 용어의 정의 생각해야 돼. 정의. 그리고 너네 그걸 직접 한글로 써보고 영작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우리 지원이가 또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미안해, 쌤이 너무 지루하게 했지? 아니 그런 거 자, 그 구문 파트 한번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소대 구문입니다. 요거 소대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요 소대 사이에 꼭 한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머치라는 이제 지금 부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부사와 연결된 전면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이 부사가 예수식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소대 구문에서의 대신요 우리가 그래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됐죠? 우리가 이제 그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요 그들의 내적 기질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상황적 힘을 평가절하한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더비교급. 요거는 뭐 전에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해석보다는 영작입니다. 영작. 여기서 더 more는 부사로서 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평범하게 문장 구조로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도치가 됐거든요. 도치가. The stronger 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re there stereotype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여기가 이제 주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보어 이렇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the greater 하고 나와 있고 their acceptance 어쩌고 나왔죠? 여기가 주어, 같이 나와 보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비동사는 생략된 거고요. 그렇죠? 이런 구조고요. 자, 다음 이어서 갑시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는 또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죠. 여기 패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요. 현상, 문제 제기, 설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사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현상에 해당하는 거는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그래서 소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문제 제기 나오고 설명이 나왔잖아. 그럼 이 문제 제기가 사실상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 문제점이 나오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해결책이 나왔다. 해결책이 나오면 얘가 주제예요. 해결책이 안 나오면 얘가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해결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빈칸이 일단은 맨 마지막에 뚫려 있는데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일까 뭘까? 요거는 글을 좀 봐야 알겠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게 현상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이렇게 adjust, 현재 시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는 자주 adjust our daily behaviors, 우리의 일상적 행동을 조정한답니다. 어떻게 하냐? 즉, 어떤 방식들을 조정하는 건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런 방식이랍니다. With, 그 방식에서 we interact with each other.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한대요. 그리고 develop relationships. 뭐 한답니까? 관계를 발전시키고요. And perform our jobs. 우리의 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뭘 기반으로 하냐면요. On the introduction of ever-evolving technologie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도입을 기반으로 이렇게 변화를 준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의 도입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적인 행동들을 조정한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별게 없거든요. 봐봐. 지금 2024년인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과 20년 전 2004년일 때, 제가 고1 때네요. 자, 그 2004년일 때의 일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근데 2004년에서의 일상생활과 지금 2024년의 일상생활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4년에는요 일단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일단 없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는 흔히 말하는 SNS란 용어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SNS라는 말이 없었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일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달랐겠죠. 지금 여러분의 일상과 이제 제가 살았던 일상은요. 근데 그 일상의 차이는 뭐에서 온다? 뭘 기반으로 온다? 계속해서 발달하는 기술의 도입.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초반 내용을 통해서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일단 인간의 적응이겠죠. 적응 행동. 근데 어떤 적응 행동이겠습니까? 기술의 진보가 되는 거죠. 기술의 진보에 따른.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 따른 인간의 적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적응 행동이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라는 게 이 글의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동이 바뀌었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As experts argue. 자,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데 대절을요. We have not yet adapted to an environmen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adapt, 적응하지 못했대. 어떤 환경에. 어떤 환경이냐? That is and will continue to b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러할 환경이랍니다. moving target이라고 나왔네요. moving target이니까 움직이는 목표 말하는 거겠죠. 즉 우리가 움직이는 목표이고요. 앞으로도 움직이는 목표가 계속 될 이런 건데 여기 구문 좀 잠깐 보여줄게.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얘가 주어잖아. is가 동사잖아. and로 묶였고 여기에 will continue to be 얘를 동사라고 볼게요. 그럼 이 동사, 비동사에 대한 공통보어예요. 공통보어. 됐어? 그러니까 저 moving target이라는 게 is에 대한 보어이면서 동시에 to be에 대한 보어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목표가 목표이고 움직이는 목표가 계속해서 될 그런 환경에 아직 적응을 못했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움직이는 목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목표. 이게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는요. 변화를 한다는 소리겠죠. 아까 첫 문장에서 뭐가 변화한다 했습니까? 기술이 변화할 거 아닙니까? 진보한다는 건 뭐예요? 발전하는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문제점은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직 기술에 적응을 못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됐어?
다시 한번 볼게. 첫 문장에서 뭐다? 사람들은요. 다시 볼게. 첫 문장.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기술의 도입, 이걸 기반으로 적응을 해왔대요. 인간의 적응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뭐랍니까? 움직이는 목표가 있는 그런 환경, 즉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왜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Moving target이라는 게 움직이는 목표물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됐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기술력이 갖춰진 환경에 우리는 아직 적응을 못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기술에 적응을 못했다. 이거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의 적응력이 있고요, 기술에 진보하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거예요. 얘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고 기술이 진보하는 속도가 있을 거냐?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야.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다 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몇 번 예시를 들었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상용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전기차가 상용화된 게 얼마나 됐지? 한 6년? 7년? 아마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테슬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기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게 한 5, 6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사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였거든요. 극소수. 근데 그때 그 테슬라 이후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시설도 여러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전기 충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에는 많이 들어섰죠. 그러면 전기차가 발명된 게 지난 5, 6년 전에 발명이 됐느냐? 아니에요. 전기차가 언제 발명됐냐? 1900년에 발명됐어요. 1900년. 우리 일제강점기 한창일 때 그때 발명됐어요. 전기차는요. 근데 상용화는 언제 됐습니까? 불과 5, 6년 전에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진작에 발달을 했거든.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됐어요? 상용화라는 말 자체가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한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적응해야만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 발달 속도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줄게요. 제가 지난 3년간 학생들 그 입시나 진로 상담을 하면은요, 거의 10명 중에 1명꼴로 그 진로 희망을 약대로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10명 중 1명꼴은 됐던 것 같아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약대 가고 싶다. 약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약사를 지망하는 이유가 뭐냐? 다 똑같아요. 정말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다 똑같습니다. 약사를 지망하는 이유. 첫 번째, 일단은 일이 편해 보인다.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인대. 두 번째, 돈은 많이 번다. 돈 많이 벌어요,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의사에 비해 좀 부담이 덜 하다는 거야. 의사 하면은 뭔가 요새 메디컬 드라마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의사에 대한 막 환상이 하나씩 깨지고 있나 봐. 근데 약사는 뭔가 들어가서 약만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별로 하는 일 없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 같아. 자기의 어떤 뭐 자유 시간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지위도 높대.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약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 안 했었나? 제가 2000몇 년이었나? 2014년? 14년? 13년? 14년이었다. 2014년에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있어요. 대학교 선배인데, 이 대학교 선배가 기술개발 요 쪽에 있거든요. 내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요 선배랑 이제 오랜만에 막 이제 술자리에서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약사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벌써 10년 전에 얘기한 거야. 2014년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약사가 왜 비전이 없냐고, 약사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미 약국에서 그 사람 없이도 그 기계가 알아서 약을 이제 제조하는 기술력이 이미 있대요. 이미 있대.
근데 지금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방전 같은 거 들고 가잖아요. 그럼 처방전 이제 들고 가서 예를 들어 키오스크 같은 데 넣어. 그 처방전 바코드 같은 걸 찍어. 그러면 안에서 그 기계가 알아서 이제 약을 만드는 거야. 그걸 제조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 이 기술력이 이미 있대. 이미 있대요. 근데 상용화가 안 된 거예요. 정확히 그 다음 해였던 2015년에 제가 이제 16년이었어요. 2016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어떻게 건너 알게 된 이제 아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그 형님이 약사예요.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궁금해갖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 아 형님 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이거 약 막 이게 만드는 그 기술력이 이미 나왔다는데 혹시 맞나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형님이 뭐라는 줄 알아?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거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요? 근데 저는 기계가 만들어주는 약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도 본 적 없죠? 지금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저 본 적이 없는데요? 이 형님이 그때 했던 얘기. 협회 차원에서 맡고 있다. 약사 협회 차원에서. 왜? 밥그릇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약국을 가보면요. 정말 조그마한 약국은 약사분이 혼자 계시지만 대부분 혼자 있는 약국은 거의 없거든요. 최소 한 3명 정도는 계신단 말이에요. 약국에. 근데 그 기술력이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약사들 다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 그 가게 지키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 이게 자기가 약국을 차려서 하는 약사들도 있지만 이제 일명 페이 약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직장 다 잃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사협회 차원에서 이 기술력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분야의 두 분이 이 약사에 대한 비전을 나한테 동시에 얘기하는데 이 사람 서로 아는 사이도 당연히 아닌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게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현대에도 없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지금 도입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아마 차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여러분 나이가 18살이고 너네가 나중에 만약에 약대를 가고 막 졸업하고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정말 빨리 해서 20대 한 후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뒤에 약국을 차린다고 해봐. 근데 그때 이 기술력이 도입됐어.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의 살자리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약사가 이제 사실 비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일단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리해보자면요. 기술력은 이미 있어요. 이미 10년도 더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상용화가 안 된 겁니다. 기술의 발달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자, 뉴욕타임즈 어쩌고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뉴욕타임즈의 기자인 매트 레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documents the gap, 그 격차를 보도한답니다. 어떤 격차냐면요. between the pace of innovation, 혁신의 속도와 the pace of evolution, 진화의 속도, 이거의 격차를 이제 기사화했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절이야라고 주장했대요. 인간은요, need to learn to adapt to technology. 기술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요. That is changing way faster than we can evolve.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기술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기서 진화 속도와 발전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화 속도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진화의 속도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응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혁신의 속도라는 거는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죠. 그럼 이거를 따라잡으려면요. 그 기술력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계속 기술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변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살아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한 기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자, 이어서 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경험을 기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비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We come from junk food. 우리가 정크푸드를 마주하는 방식으로 그 비유를 했답니다. 자, 뭘 지적하면서냐 한번 볼게요. 대절을 지적하면서.
Just as we haven't changed at the pace.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속도에 food has industrialized. 그러니까 식품이 산업화되는 속도에 우리가 변화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we don't metabolize junk food. 정크푸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답니다. And better than we did 50 years ago. 50년 전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설명 써놨으니까 잠깐 볼게요. 식품이 산업화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입니다. 기술 발달. 근데 우리가 변화를 못한다고요.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한다고.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진화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정크푸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과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불량식품들 이런 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이 정크푸드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기술 발전의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 300년 전에 정크푸드가 있었겠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정크푸드라는 거는 기술 발전의 어떤 산물인데, 근데 이 산물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크푸드만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난다던가 이런 거니까 우리는 그에 맞춰서 진화하지 못했다라고요. 정크푸드에 알맞는 몸으로 진화하지 못했다고요. 우리는요. 인간의 진화 속도는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요. 됐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The difference, 차이는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차이점이 대절이한데 we have learned, 우리는 배웠어, 대절을 we must be careful, 우리가 조심해야 된대, 정크푸드를요. 그리고 limit its consumption, 그것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를 그냥 배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술은 엄청 발달했어, 정크푸드는 엄청 발달해. 근데 우리의 몸은 그거에 맞춰서 발달을 못해. 그러면은 정크푸드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정크푸드가 발달했으니까 원래는 정크푸드만 먹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야 돼. 우리가 만약 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신체라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은 이만큼 발달했는데 우리의 신체 상황은 몇백 년 전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 먹으면 탈락, 많이 먹으면 탈락.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적당히 먹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적당히 먹자. We have not yet learned. 우리는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요. 뭐를요? 블라블라블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블라블라를 배우지 못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한 만큼 받아들이는 거. 됐어? 발전한 만큼 받아들이는 그 적응 능력을 아직 우리는 배우지 못한 거죠. 됐습니까? 기술은 이만큼 발달했는데 우리의 적응력은 이만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빈칸에 넣으면 가장 적절한 정답이겠죠. Expos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요, to the potential consequences emanating from overuse thereof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것의 남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결과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그것의 과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 발달의 결정체. 한마디로 말하면 정크푸드.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잠재적인 결과는 뭐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안 좋아지는 거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결국 우리는 아직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라고 보는 게 빈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봐봐요. 이 글에서 다시 봐봐. 기술 진보에 따른 인간의 적응 행동이 이 글의 소재였어. 근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적응을 못했다고. 됐어요? 기술 진보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고요. 됐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뭐에 맞춰서? 기술 진보 속도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못 배웠다고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주제, 문제점을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Effectively regulate our intake of technology. 즉, 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크푸드를 먹으면 자꾸 탈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적응력을 길렀다면 정크푸드를 100날, 1000날 먹어도 몸에 아무런 탈이 없어야겠죠.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햄버거랑 피자만 먹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거에 적응이 만약 되어 있다는. 자,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야, 마지막 수업인데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 줄 몰랐네. 실망스러운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 기술 진보의 속도와 인간의 적응, 적응력 다 같은 말입니다. 적응 행동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자, 3, 4, 5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주장을 얘기했고 3번 문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어떤 기자 이름이 나왔잖아요. 매트라는 기자가 나왔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문장은 3, 4, 5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3, 4, 5 문장과의 관계를 따졌기 때문에 3, 4, 5 문장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2번 문장의 재진술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는요. 3, 4, 5 문장과는 요약 관계고요. 2번 문장과는 재진술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하자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빈칸에 대한 정답 논리 근거는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나열식 설명 추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나열식 설명 추론은요. 몇 번이냐? 그 3, 4, 5번 문장 있죠. 그러니까 3, 4, 5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 문장에 대한 재진술로서도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둘 다 빈칸에 대한 정답 논리 근거가 가능합니다. 자, 요약 부분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인간의 진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기술 수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빈칸에 대한 정답이죠.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의 남용, 과용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정적 결과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정크푸드를 먹으면은 몸에 탈이 나는 거고. 됐어?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약사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이걸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멸이구나 전멸.
이쪽 라인 아니군요? 얼마나 학교를 다녔다 에너지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개소리 하죠. 학교 안 갈 때도 똑같았어. 그렇긴 한데. 이거 줄게. 오. 여기 좋은 사람들. 무슨 파스야? 우리 미나 AT가 저기 일본에서 공수해온 총기를 여기 써있잖아. 용접산이라고 써있잖아. 먹어볼 사람 혹시 없어? 용화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뭐 한약 뭐 그 만드는 대로 알고 있거든. 근데 난 잘 몰라. 지금까지 애들 기미만 시켰고 정작 나는 안 먹어봤어. 애들한테 주면서 야 먹어봐 어떠냐? 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애들 먹어. 아니 우리 이 최신형이야 씨발 그냥 먹을 거 주는 건데. 자, 한번 그게 그 뭐 목캔디 같은 거래요. 네, 팬이 많아요. 아니 너무 짭짭대지 말고 짰더라. 자, 다음 거 보자. 13번. 요거 하고 끝낼게요. 봅시다. 똑같습니다. 패턴. 현상 문제 설명입니다. 불치좀 말고 자식들아.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똑같이 초반에 이제 그 도입부에서 소재 파악해야 되니까 소재가 뭔지부터 알고 한번 가봅시다.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 자, sociology prisms 사회학이 가정하는데 study social life and institutions. 자, 사회생활과 사회제도를 연구하는 게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w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partial이라는 건 부분적이라는 거잖아. 부분적이라는 거는 편파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미 붙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회생활과 사회제도를 연구하는 거를 가정한대요. 이게 뭔 말이야? 사회학이란 건 뭐라고 다시 한번? 사회생활, 사회제도를 편견 없이 연구한다. 됐어? 이거를 기반으로 한대요. 자, 아직까지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좀 더 볼게요. This perspective of means. 자, 이러한 관점이 이제 흔히 뭘 뜻하냐면 이제 여기서 뭔가를 말할 거 같네요. 대절이야를 말할 거 같네. 볼게요. What is taken to be common sense?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거, be taken, 여겨지다.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게 in a particular social context,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여기가 대절의 주어예요. 이만큼이 대절의 주어. 그래서 이게 대절의 동사 나왔죠. 자, 이러한 것이 사실은요. either 둘 중 하나인데 invalid, 타당하지 않거나, 즉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too ambiguous, 너무나 ambiguous한데요. 모호하대. 그래서 to really offer satisfactory explanation of a particular activity. 특정 활동에 대한 실제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답니다. 이거 투투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문장 읽었는데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말했던 내용과 합쳐서 패러프레이징을 써놨는데요.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학이 사회생활과 사회제도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상식적이다, 이건 되게 상식적이다 라는 거는 뭐다?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됐어? 그러니까 상식에 의한 설명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상식에 의한 설명. 상식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다시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생활이 있어. 그리고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어. 이런 거를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거를 정의한대요.
가정한대. 사회학이란 것 자체가. 자, 그러니까 사회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특정 상황에서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거나 너무 애매하다고요. 왜냐면은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 이렇게 말해버리고 끝나니까 이게 뭔가 타당성이라든가 근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뭔가 근거를 내세우기가 좀 모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활동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어떤 설명을 제공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상식에 의한 설명이 참 어렵다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볼게요. 로버트 T. 몰토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처리아를 지적했는데요. 상식은요, explains 설명하는데 little이 붙었으니까 거의 설명을 못한다는 거겠죠. 또는요, anything most of the time. 자, 상식은요 거의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항상 어떠한 것이라도 설명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금 말한 대로 아무것도 설명을 못한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아예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활동에 대해서 뭔가 왜? 갑자기 뭐 뻥 뚫렸어? 방금 전에 표정이 너무 자,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범용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 이러면서 됐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서 내가 길을 이제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제 지원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지원이가 쌩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원이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그때 인사도 안 하더라. 선생님이 인사 안 하길래 저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죠. 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상식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면은 인사를 해야 돼. 왜요? 그게 상식이니까. 그게 왜 상식인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범용적이고 그냥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설명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며칠 전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잠깐만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 밖에 잠깐 뭐 사러 이렇게 편의점을 갔었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주역고의 한 학생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나는 봤어. 나는 봤는데 얘가 이걸 꽂고 있었거든요. 그 에어팟인가 뭐 아무튼 이걸 꽂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아예 투명 인간 보듯이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또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나 민망할 수 있잖아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은.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네요. 그 이유가 뭐냐? 대처리인데 상식적인 sayings, 속담이라는 거는요 보통은 사용됩니다.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요. 자, depending on 똑같습니다. 뭐뭐에 따라서 what seems to have taken place. 자,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따라서 일이 발생한 후에 이 상식적인 속담이 쓰이게 된대요. 말을 참 어렵게 한다 이 글 쓴 사람. 자, 패러프레이징 할게요. 위에서 나온 말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상식은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아예 반대로 너무 범용적으로 사용된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식적 속담,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되는 어떤 예시로서 속담을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 속담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담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일이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난 후에 발생했던 것 같은 것에 따라 쓰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속담을 배우는 이유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알고 니네가 잘 대처해라 라는 취지로 원래 우리가 속담을 배우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상식적 속담이라는 거는요 그게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은 애초에 그게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말실수를 했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구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상식적 속담이라는 거라. 대부분의 속담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거 볼게요. 가정해보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체적 예시 나옵니다. 누군가가 makes an investment,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o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다가. 그리고 it goes disastrously wrong. 그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어 간다. 한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his or her friend might say, 자, 그 사람의 친구가 말할 수 있습니다. Look before you leap. 이렇게. 이거 속담 표현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야.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좀 조심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if the move had been successful,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적이었다면, 그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투자한 게 만약 성공적이었다면 그 투자자는요 might admonish those, 사람들에게 훈계할 수도 있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냐? urged caution, 그 주의를 주었었던,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할 수 있답니다. He who hesitates is lost. 망설이는 사람은 잃게 된다. 됐어? 이것도 속담이잖아. 그치?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 중에서 시간은 금이다. 근데 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럼 시간을 돌처럼 보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담끼리도 상충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게 그런 거를 다 계산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떤 말로써 만든 거고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 요즘에 보면은 요즘이 아닌가? 최근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대학생들이 쓰는 뭐 사자성어 해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무슨 뭐 일취월장 뭐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대학생이냐? 원래는 일취월장이 그 뜻이 아닌데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날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거.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뭐 이런 뭐 속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말장난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생겼겠냐고. 아니지, 지들이 겪어봤으니까. 일요일에 취했으니까 월요일날 저기 출근이 아니죠. 그 학교 갔는데 장난 아니다. 이걸 지들이 느꼈으니까 이제 말장난으로서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속담이란 게 이런 거라고. 지들끼리 상충된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explanation are of no value 이렇게 나왔죠. 여기 좀 잠깐 볼게요. of no value. 자, of에다가 우리가 추상명사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요 형용사가 돼요. 됐어요? 즉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of value라고 나왔어. 그럼 이게 뭐냐면요 value예요. value. 됐어?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no가 붙었죠. no가. 그쵸? 그럼 가치가 없는 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of no value나 한 단어로는 valueless라고 하면 되겠네요. valueless. 됐습니까? 그래서 한 단어로 뭡니까? valueless입니다. less. 됐어요? 자, 그러한 설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빈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요. 정리해 볼게요. 상식이라는 거는 특정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상식에 의한 설명은요 특정 활동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편적 지식. 보편적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 보편적 지식이라는 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속담을 말한 건데 이 속담이라는 것끼리도 상식이잖아. 상식 결국 하나하나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은 금이다. 근데 금을 돌처럼 봐라. 뭐 이런 상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상식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학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식에 의한 설명. 되니? 자, 글 자체가 한 문장 한 문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 빈칸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설명은 가치가 없대요. 그러한 설명은 뭐겠습니까? 지금 서로 상충되는 상식 두 가지가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도 말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돼.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딱 이렇게 했더니 야 봐봐. 망설이는 자는 결국에 얻지 못한다니까? 이러면서 말을 해버리니까 둘 다 상식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설명이 가치가 없다. 즉 어떤 상식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 가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다? 정답이 요건데요. All the options are covered. 모든 선택사항을 커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되니? 어떤 A라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식을 도입하는 게 뭐다?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이 A라는 상황이 올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올바를 때 적용할 수 있는 상식, 틀릴 때 적용할 수 있는 상식 둘 다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됐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죠?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소재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1, 2번 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재는요, 상식에 의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써드린 거랑 똑같네요. 3, 4, 5, 6, 7은 전부 다 당연히 예시가 되겠고요. 마지막 8번 문장은요, 2번 문장의 반복, 재진술입니다. 2번 문장은 다시 한번 보자면요, 상식적인 것은 어떻다? invalid하고 ambiguous하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맞죠? invalid하다. 타당성이 떨어지고요. ambiguous,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왜냐면은 상황마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결국 그 얘기랑 똑같잖아. 그 설명은 가치가 없답니다. 왜? 상황마다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 또는 재진술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와 똑같습니다. 반복이라는 건 결국 2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장에 나와 있었던 어디 갔냐? 이 부분 있죠? invalid하다, ambiguous하다 이런 게 다 단서가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3, 4, 5, 6, 7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속담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요. 그래서 나열식 설명 추론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식으로 특정 활동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것 같은 것에 따라서 상식적 속담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사후 해설이라고요. 사후 해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나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 상담을 한다고 쳐볼게. 입시 상담을 해. 선생님 제가 사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과를 가야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벌써 상충되잖아, 그렇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공계가 취직이 잘 된대요. 그래서 이공계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한테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번 주역고 졸업생 중에.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내 한마디에 이 친구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두 가지의 거를 예를 들어서 속담을 들면서 막 상식적인 걸 얘기하면서 설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과 쪽으로 가는 게 나아. 근데 너가 잘하는 게 이쪽이니까 이쪽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야. 양쪽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공계를 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그래 내가 옛날에 너한테 말했잖아 이공계 가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반대로 얘가 이공계를 선택 안 하고 만약에 문과 계열을 갔어. 봐봐 내가 그 문과 계열도 같이 고려하라 했잖아. 어느 쪽으로든 내가 다 커버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측면으로 뭔가를 접근을 할 때는 뭐 하나 정확한 명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이래버리면 다 퉁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이잖아.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설명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구문 짧게 볼만한 게 있나? 여기서는 구문적으로 볼만한 게 크게 두 가지겠죠. 여기 왓절 나온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투투스였다는 거. 뭐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사실 딱히 볼 게 없는데요. 굳이 보자면은 여기 이제 왓절이 depending upon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have pp로 나와 있다는 거. 뭐뭐 해왔을 것처럼 보이는, 발생했었을 것처럼 보이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요 정도 말고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숙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2월 5일. 지난번에 15번까지 썼죠? 오늘은 그러면 3개만 할게요. 16, 17, 18 주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1쪽 볼까요? 8번이니까 36까지. 자, 문제 풀고 주제문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까지 세우시면 2월까지는 이렇게 쭉 갈 거고 3월에는 좀 숙제량이 아마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애초에 숙제량을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니네 클리닉 때문에 그래요. 클리닉 때문에. 근데 2월 말이면 클리닉 끝나니까. 그래서 3월에는 아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단어 끊을 필요 없네요. 네,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